안녕하세요, 아이리님. 오늘 월요일인데 지금 병원 예약이 있어서 너무 마음이 급한데 일단 간단하게 독서 노트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 읽는 책은 마음에 안정이 없는 행복은 있을 수 없다. 평정심. 내가 정말 좋아하는 말이잖아요. 평정심. 항상 평정심을 가지려고 평온하려고 노력하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런 이유, 약간의 조금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약간 내가 조금 불편감이 있는데 이 감정 자체가 불편감일까? 아니면 잘 모르겠지만 좀 걸리는 게 있어요. 어쨌든 그 쓸데없는, 내가 빨리 루틴을 하지 않아서 쓸데없는 생각을 해서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 일, 책 읽고 이러면은 그런 생각들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데 어쨌든 그 편지는 나중에 쓰도록 하고 오늘 한번 마음을 다스리는 마음에서 평정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요즘에 정말 흠뻑 빠져있는 송길영님의 상상하지 마라의 책입니다. 자, 마음의 안정이 없는 행복은 있을 수 없다. 평정심. 마음의 안정이 없는 행복은 있을 수 없다. 예전에는 행복이라 그러면 내가 막 들뜨고 막 너무 기분이 좋아서 크게 웃으면서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심적으로 되게 안정적인 거, 이 평정심을 가진 거, 평온한 거, 이게 우리가 원하는 그 감정의 상태잖아요. 그래서 오늘 평정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의 서랍 중에서 한 개를 열 때는 다른 모든 것을 닫아두어야 합니다. 생각의 서랍 중에서 한 개를 열 때는 다른 모든 것을 닫아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무겁게 짓누르는 그 하나의 걱정거리 때문에 현재 사소한 즐거움을 위축시켜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고 하나의 생각이 다른 생각을 밀어내지도 않으며 하나의 중요한 일을 걱정하느라 사소한 일들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 잠깐만요. 생각의 서랍 중에서 한 개를 열 때는 다른 모든 것을 닫아두어야 합니다. 한 번에 한 개씩 몰입한다. 몰입의 중요성.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멀티를 믿지 않잖아요. 멀티태스크.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야 무겁게 짓누리는 그 하나의 걱정거리 때문에 현재 사소한 즐거움을 위축시켜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고 하나의 생각이 다른 생각을 밀어내지도 않으며 하나의 중요한 일을 걱정하느라 사소한 일들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 명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 한 개씩 생각해라는 건 아니었나요? 하나의 그 생각을 완전히 정리를 하라 이 뜻인가요? 명확하게 잘 이유는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해석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죄송해요. 한번 그래도 읽어볼게요. 건강 다음으로 이 책은 죄송해요. 이 지금 쇼펜하우어 책이에요. 쇼펜하우어. 송영길님의 책인 줄 알았는데 쇼펜하우어의 책입니다. 다시 한번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그래서 평정심이고요. 마음의 안정이 없는 행복은 있을 수 없다. 평정심. 생각의 서랍 중에서 한 개를 열 때는 다른 모든 것을 닫아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무겁게 짓누르는 그 하나의 걱정거리 때문에 현재 사소한 즐거움을 위축시켜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고 하나의 그 걱정거리가 있으면 맞아, 그걸 해결을 해야 된다 이 뜻인가요? 하나의 생각이 다른 생각을 밀어내지도 않으며 하나의 중요한 일을 걱정하느라 사소한 일들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건강 다음으로 우리 행복의 중요한 요소는 마음의 평정입니다. 맞아요. 건강 다음이, 그러니까 신체적인 것이 완전히 건강한 다음에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정이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마음 상태를
익시온이 돌아가는 바퀴에 묶여있는 것을 비유합니다. 오디오북은 없나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익시온은 그리스 테살리아 지방에 살았던 라피타이족의 왕으로 그에게 관례적인 결혼 선물을 요구한 장인 테이오네우스를 불구덩이에 밀어 죽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신 제우스가 살인죄를 사면하고 그를 신이 살고 있는 올림푸스 산으로 초대했는데 이시온은 제우스의 아내 헤라 여신에게 반해서 계속 따라다닙니다. 아내에게 이 말을 전해 듣고 도저히 믿지 못한 제우스는 그름으로 헤라와 똑같은 여신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시온이 그녀를 겁탈하고 자신이 헤라를 가졌다고 떠벌리고 다녔습니다. 이에 분노한 제우스는 이시온을 불타는 수레바퀴에 매달아 영원히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은 마치 돌아가는 바퀴에 묶여있는 그 바퀴에 묶여있는 이시온처럼 삶의 의지의 지배를 받아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불타는 수레바퀴에 매달려 돌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습니까? 마음의 안정 없이는 결코 진정한 행복이 있을 수 없기에 익시온의 바퀴가 멈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바퀴가 멈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바퀴가 멈추도록 노력하려면 내 생각이 멈추는 거고 이 생각이 내가 원하는 생각을 계속하도록 하게 하는 거잖아요. 쇼펜하우어가 추구하는 그 행복은 소극적인 입장에서 마음의 평온입니다. 저도 그래요. 이것이 스토아 아빠가 주장한 아파테이아와 같습니다. 아파테이아는 욕구가 없는 금욕의 경지를 말합니다. 정념에서 해방됨으로써 평온에 도달하는 것처럼 쇼펜하우어도 마음의 평온을 통해 행복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아파테이아는 욕구가 없는 금욕의 경지를 말합니다. 정념에서 해방됨으로써 평온에 도달하는 것처럼 쇼펜하우어도 마음의 평온을 통해서 행복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지금 병원 때문에 지금 오늘 갈까 말까 이게 책이 또 너무 재미있으니까 지금 책에 집중을 못하고 있죠. 정념에서 해방됨으로써 평온에 도달하는 것처럼 쇼펜하우어도 마음의 평온을 통해서 행복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마음의 평온인데 마음의 평온이고 욕구가 없는 금욕의 경지. 욕구가 없다? 욕구가 없는 것이 평온인가? 정념에서 해방됨으로써 평온에 도달하는 것처럼 쇼펜하우어도 마음의 평온을 통해서 행복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마음의 평온을 통해 행복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중요한 것은 정념을 없애고 조용함을 얻기 위해 마음의 동요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내가 줄여야지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평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루틴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쵸? 마음의 평정을 찾는 4가지 방법. 그래서 평정을 찾는 4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대는 사회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로 많은 사람과 접촉합니다. (40대는) 사회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로 많은 사람과 접촉합니다. 일단 아이린님 지금 자꾸 이제 너무 책이 재밌으니까 오늘 막 캡슐할까 지금 생각하고 있죠. 근데 일단 15분 지금 16분 남았거든요. 16분
이거 하고 할게요. 그쵸? 지금 몰입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책이 너무 재밌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몰입을 못하고 있는데 읽도록 할게요. 자, 40대는 사회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로 많은 사람과 접촉합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여러가지 예상치 못한 일로 상처를 받는 일이 생깁니다. 그쵸? 시기심, 질투도 겪습니다. 그쵸? 자신과 직업과 관련된 공적인 만남뿐만 아니라 동호회나 동창회 등 사적인 모임에서 타인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실언을 많이 오고 갑니다. 예를 들어 돈자랑, 자식자랑, 집자랑입니다. 행복을 위해서는 이런 흔들림 속에서 마음의 평정을 찾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흔들림, 사람들과 접촉. 그러면 흔들리지 않게 접촉 안 하면 안 되나요? 음식을 절제하면 몸이 건강해지듯이 외적인 자극의 비중을 줄여야 자극, 그치, 마음의 평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 자극을 줄이는 게 나만 하는 거 아니었어요? 오, 너무 행복해. 첫째,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십시오. 무엇보다 확실한 방법은 사람과의 불필요한 교제를 줄이는 것입니다. 대화할 가치가 있는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 사람을 만나면 중요한 점은 타인과 비교하지 말고 질투심을 갖지 말아야 하며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는 일이다. 와, 이거는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완전히 지금 한번 정리를 하는 거죠. 일단 자극을 줄여야 된다. 두 번째는 뭐죠? 왜 페이지가 나를 얽매는 것에서 자유로워질 때 평화로운 고요함을 느낄 수 있다. 나를 얽매는 것에서 자유로워질 때 평화로운 고요함, 평화로운 고요함, 평화로운 고요함. 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평화로운 고요함, 평온, 평정심, 평화로운 고요함. 제가 아이린님, 우리가 또 알게 된 게 책을 읽어보니까 송길령님의 책은 뭐랄까 조금 여러가지 기술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트렌드를 읽어주는 부분, 이런 분이시고, 이런 분이시고, 이런 조금 철학적인 책을 읽어야 아침에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거 좀 오늘 알게 된 것 같아요. 그쵸, 아이리님? 자, 그래 계속 읽어볼게요. 모든 인간관계를 끊으면 오히려 따분하고 심심한 기분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을 피해 만나는 사람들의 범위를 좁혀서 자신의 생활 방식을 단순하게 유지한다면 마음의 동요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상황을 피해 만나는 사람들의 범위를 좁힌다. 자신의 생활 방식을 단순하게 유지한다면 마음의 동요를 줄일 수 있습니다. 쇼펜하워는 무료함을 야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한 관계를 단순화하고 생활 방식을 극히 단조롭게 해야 행복해진다고 했습니다. 마음의 동요를 줄일 수 있다. 그런 극단적인 상황을 피해
극단적인 상황. 둘째, 질투를 경계하라. 질투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자신의 것을 남의 것과 비교하지 말고 즐겨야 합니다. 쇼펜하워는 세네카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것을 남의 것과 비교하지 말고 즐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행복하다고 괴로워지는 자는 결코 행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비교하지 말고 즐겨야 한다. 자기보다 형편이 나아 보이는 사람보다 형편이 나쁜 사람을 살펴보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형편이 나아 보이는 사람보다 형편이 나쁜 사람을 살펴보는 방법도 괜찮다. 우리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바라보는 것이 효과적인 위안이다. 이거는 제가 정말 내 마음이 너무 마음의 동요를 줄이기 위해서 어쩔 때는 운동을 해도 안 되고 책을 읽어서 안 될 때는 그걸 하는 것 같아요. 프로파일링 공부를 하죠. 그러다 보면 그런 피해자들의 고통을 보면 내가 겪고 있는 지금 이런 마음의 동요가 아무것도 아니거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부분을 했던 것 같아요. 그쵸? 쇼펜하우어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았을 때 친구 앙티메에게 자신의 상을 비탄하는 편지를 자주 보냈는데 그때 앙티메는 쇼펜하우어를 위로하며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너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있다는 걸 생각하며 불행을 참고 견디길 바란다. 셋째, 큰 희망을 걸지 마라. 큰 희망, 그쵸? 큰 희망, 나 지금처럼만 살았으면 좋겠는데, 아이린님, 그쵸? 그리고 또 우리가 원하는 만나고요, 그쵸? 우리는 가끔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 후회를 합니다. 아닌데? 우리는 우주의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살아서 존재하는 일에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없었더라면 이런 환상도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꿈이 깨지고 실패를 겪어도 태어나지 않은 것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이건 전혀 이해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삶은 아주 작은 점에 불과하다. 세상에는 거짓이 많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가 더 존경받는 일이 많습니다. 지식을 가르치는 학교, 종교, 단체, 겉모습만 번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찬 속보다 가짜의 겉모습이 지배하는 그 세상에서 행복도 그 바깥에 드러난 그 모습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행복은 그런 화려한 겉모습에 있지 않습니다. 그쵸? 이걸 보는 겉모습이 지배를 하는데 이걸 보는 눈, 그 능력을 키우는 것이 성공 아니죠.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러나 행복은 그런 화려한 겉모습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학교에서 지식처럼 배울 수 없고 종교단체에서 경건하게 체험할 수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한 사람을 대충이라도 알아보려면 즐거움보다 슬픔을 살펴야 한다고 했습니다. 슬픔을 살펴야 한다? 행복의 알맹이를 알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즐거워지는지가 아니라 어떤 일에서 고통을 느끼는지를 행복의 기준도 사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의 장점도 중요하지만 단점,
그게 어떠한 게 있는지, 그걸 내가 견딜 수 있는지가 중요하고,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것 자체도 그 행복의 알맹이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행복해지려고 하기 위해서는 막 극도의 그 환희의 순간보다는 정말 괴로운 이 마음을 피해갈 수 있는 거, 나는 어떤 부분에서 고통을 받고 자극을 받는지 그 부분을 잘 살펴서 잘 피해야 한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건 진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 그쵸?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밀리의 소재, 이게 지금 책이 독서 온도가 훨씬 더 안정적이고 색깔도 예쁘고 정리가 훨씬 쉬운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요. 자, 나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과 작별하십시오. 평정심을 추구한 대표적인 학파가 스토아입니다. 평정심을 추구한 대표적인 학파가 스토아래요. 스토익. 되게 많이 들었잖아요. 그쵸? 스토아. 나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과 작별하라. 나의 그냥 자극을 줄이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해왔는데, 아이린님 그런 거 보면 진짜 잘한 것 같아요. 평정심을 추구한 대표적인 그 학파가 스토아입니다. 평정심을 추구한 대표적인 학파가 스토아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우주 자연의 법칙에 따라 그렇게 일어나게끔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 근데 확실히 나는 좀 내 인생이 바뀌는 걸 느낄 수 있는데, 내 운명이 바뀌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 내가 책을 읽음으로써 내 자신을 조금 성찰해 봄으로써 self-reflection, 그게 스토아 아빠구나. 평정심. 우리가 어떤 일을 불행으로 느끼는 이유는 그것이 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늙어가는 것, 죽어야 하는 일,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 슬픈 일을 필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면 슬퍼하지 않게 됩니다. 세상에 많은 일이 우연에 따라 일어난다고 생각한다면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지만 운명으로 받아들인다면 불안이나 걱정이 줄어들게 됩니다. 우연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예측하지 못했는데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불행이라고 느끼는 거죠. 자, 평정심을 추구한 대표적인 학파가 스토아이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우주 자연의 법칙에 따라 그렇게 일어나게끔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불행으로 느끼는 그 이유는 그것이 우연이기 때문입니다. 불행하다 느끼는 것이 우연이기 때문이다.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네. 예상 밖의 그 불확실함이죠. 결국은 불확실함. 맞아요. 그러나 늙어가는 것, 죽어야 하는 일, 일상에서 일어나는 슬픈 일을 필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면 슬퍼하지 않게 된다. 세상에 많은 일이 우연에 따라 일어난다고 생각한다면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지만 운명으로 받아들인다면 불안이나 걱정이 줄어들게 된다. 이건 진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세상에 많은 일이 우연에 따라 일어난다고 생각한다면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지만 운명으로 받아들인다면 불안이나 걱정이 줄어들게 된다. 결정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이거 왜 일어나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무엇인가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통제 불가능한 능력이다라는 걸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그 일에 대해서 왜 일어났지? 나에게 왜 일어난 거야? 그러면 똑같은 일이지만 불행으로 느껴지고,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의지와 마음의 동료가 적어야 한다. 의지. 자, 25분이기 때문에 이제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캔슬하고 책을, 오늘 쇼펜하우어 책을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자, 또